코난쌤의 수학교실. 이번 시간에는 닮은 비와 넓이 그리고 부피의 비와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닮은 비는 지금까지 쭉 배워왔어요. 자, 닮은 비는 뭐에 대한 비죠? 자, 닮은 비는 길이에 대한 비입니다. 길이의 비입니다. 얘를 m 대 n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배울 넓이의 비랑 부피의 비를 다 구할 수 있어요. 넓이의 비는 간단해. 제곱하면 돼. m제곱 대 n제곱. 부피의 비는 세제곱하면 돼. m세제곱 대 n세제곱. 그러니까 결국 닮음을 찾고 그거에 대한 닮은 비를 먼저 구하고요. 그러고 나면 넓이의 비, 부피의 비도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745번을 가지고 해볼게요. ADE의 넓이가 15라고 합니다. 자,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닮은 비를 보니까 6대 10이야. 맞니? 자, 6대 10. 자, 약분해주면 2, 3은 6, 2, 5, 10 해서 3대 5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넓이에 대한 비가 필요하니까 제곱을 해줘야겠네. 아하. 3의 제곱하니까 9, 5의 제곱하니까 20. 넓이의 비는 9대 25예요. 9대 25는 15대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될 거야.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S라고 하겠습니다. 넓이 S. 자,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같으니까 9S는 25 곱하기 15. 자, 이러고 이제 약분하면 되지. 3, 3은 9, 3, 5, 15.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S는 3분의 125 하고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 4번 하고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48번을 해보겠습니다. 삼각형 ABC를 먼저 옆에다 그려야겠네요. 자, ABC 이렇게 그렸습니다. A, B, C. 자, 이 각이랑 같으니까 돌려야겠지, 그치? 자, 돌려서 BC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네. 그래야 요 각이 서로 같고 여기가 E, 여기가 D 하고 되겠지.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길이를 한번 써볼게요. AD의 길이는 9네요. 자, AC의 길이가 12예요. 자, 그리고 ABC의 넓이가 48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48 넓이. 자, 이제 닮은 비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AED 대 ABC의 닮은 비는 9대 12. 약분하면 3, 3, 9, 3, 4, 12. 3대 4야. 그럼 넓이의 비는 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9대 16 하고 되겠지. 자, 이 넓이는 삼각형 AED 대 ABC, 즉 48의 넓이에 비해요. 지금 우리는 ABC에서 ADE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니까 AED를 구하면 될 거야.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같다. 자, ADE를 S라고 하면 16S는 9 곱하기 48이야. 4로 약분하면 4, 4, 16, 4, 1은 4, 4, 2, 8, 4, 3, 12. 자, 따라서 S의 넓이는 27이네. 그럼 여기 넓이는 27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48에서 27만큼 빼면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21 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 3번 하고 되겠습니다. 닮은 비만 먼저 찾으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49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OD의 넓이가 16일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다리꼴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ABO랑 DCO랑 넓이가 서로 어떻다는 거, 같다는 거 알아야겠어. 자, 8대 10이니까 닮은 비는 2대 3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2대 3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이쪽 넓이를 2A라고 하면 여기는 3A가 되고요. 맞은편에 DCO도 3A가 돼야 되지.
자, 그리고 굳이 넓이의 비로 계산 안 해도 되는 게 이미 배웠잖아. 여기 넓이를 S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3A 대 S는 밑변이 지금 2대 3이니까 넓이도 2대 3을 이용해서 2S는 9A. 자, 따라서 S는 2분의 9A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지? S는 2분의 9A.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야. 근데 넓이의 비로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길이의 비가 2대 3이잖아요. 그죠? 지금 요 삼각형을 봤을 때 나비 넥타이 모양이니까 얘도 닮았단 말이야, 지금. 그죠? 자, 그러니까 길이의 비가 2대 3이니까 넓이의 비는 4대 9가 돼. 이렇게 돼 볼 수 있다는 거야. 4대 9는 자, 이쪽이 지금 2A니까 2A 대 S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18A는 4S니까 따라서 S는 2분의 9A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없잖아. 여러분들이 편한 쪽으로 쓰는 거야. 꼭 닮음 단원이라고 해서 닮음을 이용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아는 대로 구하면 되는 거죠. 아는 걸 써서. 자, 어찌됐든 지금 이 S의 넓이가 2분의 9A라는 것까지 알았죠. 자, 이제 조건을 가지고 값을 구하면 되겠지. 우리가 구해야 될 총 넓이는 3A 더하기 2A 더하기 3A 더하기 2분의 9A예요. 자, 쭉 계산해주면 8A 더하기 2분의 9A. 자, 통분을 해주면 2분의 16 더하기 9를 해야 되니까 25A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A만 구하면 돼. 조건 나왔잖아. 자, 2A가 16이야. 따라서 A는 8이야. 그러니까 요 A 자리에 8을 대입해주면 끝난다는 거네. 2 약분해주면 4. 그럼 25 곱하기 4니까 100이지. 정답 2번이야.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편한 쪽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어.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50번 하겠습니다. ABCD의 넓이가 96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지금 평행사변형 ABCD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쪽 삼각형의 넓이랑 같이 밑변이 같고요. 높이가 서로 같습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과 같아.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96이니까 AGD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그거의 반인 48하고 되겠네. 자, 지금 색칠한 부분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닮은 비를 구해보자. 자, 지금 중점끼리 이렇게 이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길이도 서로 같고 이 길이도 같아야 되겠죠. 중점끼리 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삼각형도 지금 중점끼리 연결된 겁니다. 그럼 중점 연결 정리해서 길이의 비는 1대 2가 되겠네. 그럼 넓이의 비는 1대 4 해야 되겠지. 그럼 전체 넓이가 48이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12 하고 돼야 되겠지.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5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원과 작은 원 한 개의 닮은 비가 4대 1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종이의 넓이가 128파이래요. 자, 닮은 비가 4대 1이라고 하면 넓이의 비는 16대 1 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16대 1은 128파이 대 넓이 S라고 합시다. 자, 그럼 16S는 128파이 약분을 하면 4, 4, 16, 4, 3, 12, 4, 2, 8, 4, 8, 32 해서 넓이는 8파이. 아, 그럼 요 조그마한 원은 8파이, 8파이 하고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네. 전체 넓이가 128파이래요. 자, 여기서 8파이 두 개만 빼주면 되겠네. 따라서 128파이에서 16파이만큼 빼면 되겠지. 그러면 112파이 하고 나오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55번 하겠습니다. A 대 B의 닮은 B가 3대 5인 건 금방 알겠죠? 그럼 넓이의 B는 9대 25가 됩니다. 사각기둥 A의 겉넓이가 70이래요. 부피가 아니래. 겉넓이야. 그러니까 넓이의 B를 구한 거야. 자, 그럼 A의 넓이가 70일 때 그때 사각기둥 B의 겉넓이는 몰라. 그러니까 B 이렇게 할게. 자,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지. 곱 B는 25 곱하기 72. 자, 9 약분해주면 98, 70. 자, 따라서 이제 B의 겉넓이는 25 곱하기 8이니까 200 하고 되겠네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만 제대로 읽으면 돼요.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758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A의 겉면을 포장지로 싼다고 합니다. 자, 넓이겠지 그러면. 그치? 부피가 아니야. 물을 붓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닮은 B부터 구해보면 6대 8이네. 그럼 약분해보면 3대 4. 자, 넓이의 B는 제곱해줘야 되니까 9대 16. 아하, 그러면 9대 16은 A의 겉넓이가 81일 때 B의 겉넓이를 물어보잖아요. 9B는 16 곱하기 81이고 9로 약분해주면 이렇게 돼. 자, 따라서 B는 144 하고 되겠지.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760번 합시다. 어느 식품 회사에서는 구 모양의 사탕의 크기를 늘려서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탕의 지름의 길이를 20%만큼 늘린대. 지름을 늘려? 길이를 늘리는 거잖아. 원래 길이를 100이라고 했을 때 120만큼 늘린대. 그럼 약분해보면 5대 6 하고 되겠죠. 그쵸? 아, 닮은 B가 5대 6이야? 자, 그런데 조건을 보니까 넓이 얘기 나왔지? 그러니까 25대 36 제곱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아하, 25대 36은 큰 쪽이 9파이가 돼. 원래 있던 넓이는 몰라. 자, 이제 원래 있던 넓이를 구해야 되네. 계산을 하자. 36S는 25 곱하기 9파이. 자, 3, 2는 3, 3, 2, 6, 3, 3, 5, 9, 3, 4, 12. 그러면 S는 4분의 25파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차근차근히 한 단계 한 단계 하면 되겠어.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61번 하겠습니다. 얘도 지금 겉넓이를 물어봤네요. 일단은 닮은 B부터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 A에 들어있는 9의 지름은 이렇게 되겠네. 이 정육면체 모양의 한 변의 길이랑 어때요? 같죠? 꼭 맞는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B를 보면 두 개를 붙인 게 꼭 맞는데. 그러니까 얘가 한 변의 길이랑 같아. 얘 두 개 대 얘 하나잖아. 자, 그러니까 A의 길이가 2배 더 큰 거야. 자, 닮은 B는 2대 1 되겠습니다. A 대 B가. 자, 그러면 넓이의 B는요. 제곱해야 되니까 4대 1 되겠죠. 자, 그러면 A9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를 그냥 4라고 할게, 겉넓이를. 그럼 B는 9가 몇 개 있는 거야? 8개 있는 거야. 1이 8개 있는 거니까 총 8이 돼야 돼. 그러니까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대 2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 1번이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굿을 전체라고 했어요, 지금 문제에서.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762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밑넓이의 B가 4대 9라고 줬네요. 자, 그러면 닮은 B는 2대 3 해야 되잖아. 2를 제곱해야 4고 3을 제곱해야 9니까. 아하, 그러니까 여기를 2라고 하면 여기는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럴 때 부피를 물어보네요. 자, 2대 3에 세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8대 27이 바로 부피의 B입니다. 그러면 A의 부피의 B를 물어봤어. B의 부피는 621이래. 자, 그럼 식 다 세웠지.
27A는 8 곱하기 621. 약분부터 해야겠네. 39, 27, 326, 37, 21. 자, 9로도 약분되네요. 29, 18, 39, 27. 자, 따라서 A는 28 곱하기 3을 하면 되니까 184 하고 나오겠습니다. 차분하게 단계별로 천천히 하면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겠죠. 급하게 하려고 하니까 헷갈리고 틀리는 거야.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64번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AC 대 BC가 3대 2라고 해요. 자, AC가 3, BC가 2. 자, 그럼 전체는 5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P의 부피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부피의 비부터 구하면 되겠죠. 일단 길이의 비가 3대 5 이러면 부피의 비는 세제곱해야 되니까 27대 125 이러면 되겠네. 자, P의 부피가 54일 때 원뿔 때 Q의 부피를 구하려 했으니까 전체 원뿔의 부피에서 P만큼 빼면 되니까 일단 전체 원뿔의 부피부터 구해보자. 27대 125는 54대 부피 V라고 할게요. 자, 내양의 5분 외양의 5 같으니까 27V는 125 곱하기 54. 자, 3으로 약분하니까 39, 27. 3에는 4, 38, 24. 9로 약분되니까 2, 98. 자, 따라서 이제 부피 V는 250 하고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거는 250에서 P만큼 빼면 돼. P가 54니까 54만큼 빼. 그래야 원뿔 때 Q만큼 나오지? 자, 그럼 196 하고 되겠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766번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문제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 더 넣은 것밖에 없잖아요. 자, 일단 길이의 비부터 봐야 되는데 OA랑 AB랑 BC랑 모두 같아 지금. 자, 그러면 1대 1대 1이겠네요, 길이가. 그러면 요만큼은 2라고 보면 되고 요만큼은 3이라고 보면 되겠지, 길이의 비를. 그럼 1대 2대 3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1대 8대 27 이러면 되잖아. 자, P의 부피가 11대, 얘가 11대, 1자리가 10이야. 그러면 10배를 해주면 되니까 얘는 80, 얘는 270 하고 되겠지? 그치? 아하. 그러면 원뿔 때 QR의 부피를 구하려 했으니까 자, 일단 Q부터 구해보자. Q는 80에서 10만큼 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70. R의 부피는요, 전체가 270이니까 여기서 80만큼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190 하고 되겠네. 다 됐죠?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767번 하겠습니다. 물을 전체 높이의 3분의 1만큼 채우는데 10초 걸렸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전체 높이의 3분의 1이니까 전체를 3으로 봤을 때 요 높이만큼이 1이다 라는 얘기겠지. 그치? 그럼 길이의 비가 1대 3이야. 이거 채우는데 10초 걸렸대요. 자, 그러면 물을 채우는 거니까 부피에 대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세제곱을 해줘야겠네. 그럼 1대 27 하고 해야 되겠지. 자, 이제 잘 생각해봐. 부피가 1만큼 채우는데 10초 걸렸대. 그러면 부피가 27만큼 채우려면 270만큼 걸리겠지. 10배가 된 거니까. 그쵸? 270초 걸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만큼 더 채우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10은 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채울 거는 260만큼만 채우면 돼요. 270에서 10만큼 뺀 거. 그러면 260초는 1분이 60초니까 60 곱하기 4하고 더하기 20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분이야? 4분.
남은 건 20초. 그래서 정답 3번 하고 되겠지.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70번 하겠습니다. 지금 길이의 비가 3대 9죠. 지름이 3, 지름이 9 이러니까 길이의 비는 3대 9, 즉 1대 3이야. 자,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큰 걸 녹여서 작은 거를 몇 개 만들 수 있냐 그랬으니까 넓이야 부피야? 부피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세제곱부터 해줘요. 1대 27. 자, 그러면 A의 부피를 1이라고 했을 때 B의 부피는 27하고 되겠지. 그러면 B를 녹이면 A를 몇 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27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771번 하겠습니다. 자, 크기가 다르고 닮음 도형인 두 조형물을 점토로 만들어서 겉면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각각 75mm, 27mm의 페인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겉면에 칠하니까 이거는 넓이의 비가 75대 27이란 얘기겠지. 그치? 자, 약분을 해주면 39, 27, 316, 3, 55. 25대 9네요. 그러면 길이의 비, 즉 닮은 비는 5대 3입니다, 지금. 넓이의 비가 25대 9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뭘 물어봐? 부피를 물어봐. 그러니까 닮은 비를 세제곱해줘야겠지. 그러니까 125대 27이 돼야 돼. 큰 조형물의 부피가 얘가 500이라고 합니다. 그럼 작은 조형물의 부피를 V라고 할게요. 그럼 계산하면 되겠네. 27 곱하기 500은 125 곱하기 V하고 돼. 약분하자. 250, 5, 25. 100. 또 약분해주면 여기는 4. 아하. 그러니까 V는 108하고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7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컵 A랑 컵 B가 있는데 A컵에다가 우유를 가득 담은 다음에 B컵에다가 부었을 때 몇 번 부어야 다 채우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붓는 얘기잖아요. 부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닮은 비부터 찾아봐야 되니까 6대 9 하고 바로 보이지. 닮은 비가 6대 9야. 즉 2대 3이에요. 자, 그러면 붓는 얘기니까 부피에 대한 얘기죠. 세제곱을 해야 되니까 8대 27입니다. 자, 그러면 27 나누기 8을 해야 몇 번 붙는지 알 수 있네요. 37, 21, 47, 28이니까 3하고 조금 남네. 그치? 자, 그러니까 4번 부어야 되겠어. 3번 부으면 좀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득 채우려면 4번 부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7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탑의 높이를 구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ED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높이 H라고 놓을게요. 우리가 실제 생활할 때 탑의 높이를 줄자를 가지고 재진한단 말이야. 이렇게 닮음을 이용해서 높이를 구해요. 이런 거 우리가 측량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측량법의 원리를 좀 배워보는 거죠, 지금. 닮은 비를 쓰면 되겠지. 1.8, 3.6이니까 요거는 1대 2예요. 그러면 1대 3, 전체 길이가. 그죠? 길이의 비는 1대 3, 닮은 비가 1대 3. 자, BC가 1.7이니까 1.7대 H. 자, 따라서 이제 H는 3 곱하기 1.7 하니까 5.1 하고 되겠지. 그러니까 탑의 높이는 5.1m다.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야. 닮음을 이용해서.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76번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속의 조각상의 높이가 4.2가 된다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지금 4.2가 된다는 거야. 지금 사진기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야. 디지털 카메라 말고 옛날 구닥다리, 아날로그 카메라입니다. 자, 나비 넥타이 모양의 닮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닮은 비는 21대 4.2가 되죠. 자, 닮은 비를 구해볼게요. 3, 7, 21, 3, 1은 3, 3, 4, 12. 자, 7, 1은 7, 0.2. 자, 5를 곱하면 되니까 5대 1 하고 되네. 아, 닮은 비가 5대 1이네.
자, 그때 뭘 구하래? AB와 점 O 사이의 길이를 구하래요. 지금 요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자, 요 길이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X라고 할게.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야? 이쪽 길이를 알아야 돼. 그래야 닮은비를 쓸 수 있잖아. 여기는 6이야. 그죠? 여기 써 있잖아요. 이 길이랑 같겠죠? 자, 그럼 식에서 5대 1이니까 X 대 6이 5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X는 5, 6, 30 하고 되겠네요. 그래서 거리는 30cm 하고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냥 닮으면 다 배웠으니까 측량법은 너무 기초적입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77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777 하겠네. 행운의 숫자. 자, 우리가 앞에서 뭐 사진기의 원리에서도 닮은비를 쓰고요. 탑의 높이, 뭐 산의 높이 이런 것들도 닮은비를 이용했잖아요. 그리고 이 지도에서도 우리가 닮은비를 쓰는 겁니다. 실제 지구만큼의 지도를 똑같이 그릴 수는 없잖아요. 크기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줄었냐? 그것을 우리가 축척이라 불러요. 자, 뭐라 부른다고요? 축척이라 부른다. 축척이 만분의 1이래. 그러면 만분의 1만큼 줄였다는 얘기야. 만분의 1로 줄였다. 자, 용어는 이제 알았으니까 실제 강의 폭은 몇 미터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닮은비로 AB의 길이를 먼저 구하면 되겠지. 요게 지금 강의 폭이야. 자, 그럼 닮은비는 7대 10이잖아요. 지금. 자, 얘가 그러면 X 대 X 플러스 3 하고 해야 되겠지. 자, 10X는 7X 더하기 21이에요. 자, 3X는 21. 따라서 X는 7이야. 아, 7cm네. 그러면 만분의 1로 줄인 거니까 7만 cm 되겠지. 근데 몇 미터인지 구하려면 자, 단위를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700m 하고 써야 되겠습니다. 단위는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단위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779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척이 25만 분의 1인 지도에서의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가 4cm래요. 자, 4cm. 그런데 25만 분의 1로 줄였대. 그럼 원래 길이는 곱하기 25만을 해야지 뭐. 그러면 자, 요렇게 단위가 나오네. 자, 단위가 너무 크죠? 자, 그러니까 얘를 고쳐봐야죠, 단위를. 지금 킬로미터로 고치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지우면 미터고, 세 개 더 지우면 킬로미터니까, 아하, 10km 하고 되겠습니다. 실제 거리는 10km예요. 자, 그런데 1시간에 5km 간대요. 그러면 다 걸어가려면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2시간 걸리죠. 당연한 얘기죠. 1시간에 5km니까 2시간을 걸어야 10km 걸릴 거 아니야. 자, 요즘에야 지도 앱에서 거리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지만 그 원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지도 축척에 대한 내용이 기본인 거예요. 옛날에 대항해 시대 이럴 때 뱃사람들이 지도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처음에 신대륙 발견했을 때 거기 지도는 없으니까 그때 이런 축척법들이 수학적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80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의 이제 실제 높이를 이제 구해볼 겁니다. 자,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대요. 직각삼각형을. 그랬더니 요 직각삼각형의 30도일 때 밑변이 2.6, 높이가 1.5인 직각삼각형으로 그렸대요. 자, 그러니까 EF 대 FD가 26 대 15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옆에 실제 길이에서 요 AC의 길이를 X라고 할게. 그러면 78 대 X가 26 대 15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이제 계산합시다. 26X는 15 곱하기 78이고 약분을 해주면 26 나눴어. 그러면 여기가 3이야. 그지? 그러니까 X는 45하고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45m예요. 근데 이 높이는 바로 키네요. 그쵸? 눈높이네요. 눈높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1.6을 더하면 되니까 46.6m 하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건물의 높이는 46.6m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닮음을 모두 끝냈습니다. 자, 실제 생활에서도 이렇게 도형의 닮음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배워서 어디다 써먹냐 이런 얘기 하는데 머리 쓰는 일은 죄다 수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업 가지고 연봉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머리를 써야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자,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